화나면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뭐든 던지고 침 뱉고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공소장에 나온 혐의들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왜 딸 조현민 당시 전무였었죠. 네, 그 컵 던지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불거진 거죠, 이게. 이른바 물컵갑질이라고 네. 굉장히 유명하죠. 작년 3월이었습니다. 대한항공 광고 대행사 시사회가 열렸었던 거죠. 네. 거기에서 팀장한테 자기가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서 네. 화가 나서 뭐 이미 그 전에 저희가 다 알다시피 소리 지르는 모습들을 네. 알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분을 못 참고 물컵을 던졌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뭐 이런 제보들이 막 쌓이기 네, 시작하면서 막 쏟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 네. 사건 때문에. 조현아 부사장 이야기도 다시 나왔고요, 그때. 그리고 네. 뭐 그것 때문에 경찰이 결국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물컵갑질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 결국 의뢰 증언일 수밖에 없는 데다가 피해자들이 2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네.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조현민 조현민 전무의 건은 그렇게 전무에 됐고요. 대해서. 네. 그 이명희 씨는 기소가 됐죠. 혐의가 네, 우선 지금 그 필리핀 가정부 네. 불법 고용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 먼저 기소가 돼서 재판 중에 있고요. 네. 이번에 또 최근에 기소된 거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갑질의 행태들이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뭐 상습 특수상해, 그리고 업무 방해 이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네. 먼저 문제가 됐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이명희 씨의 몇몇 장면들 보겠습니다. 한 여직원에게 삿대질하고 또 달려들기까지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명희 씨입니다. 네. 여직원은 뭐 잔뜩 겁에 움츠려 있고요. 잡아당기고 밀치고, 네, 소리 지르고 주변에서 말리고 거칠게 삿대질하고요. 네. 서류 받아서 던져버리고요. 네. 피해 직원들이 그때 이명희 씨 처벌을 원한다고 경찰이 진술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어떨까요? 운전기사에게 하는 말 들어보시죠. 제대로 이 전화해서 제대로 말해. 너 왜 전화는 2개씩 들고 다녀? 야, 개인 전화 부셔버려? 왜 개인 전화? 왜 일할 때 올라 그래? 개인 전화 들고 와. 왜 개인 전화 놓고 야? 이거는 일할 때 일할 때 넥타이라고. 오늘 내 어디 중요한 행사 있어 없어? 크게 말해. 없는데 왜 넥타이면 빨리 전화하란 말이야. 공소장을 보면 물론 검찰의 공소장이 다 진실은 아닐 겁니다. 네, 검찰이 뭐 수사한 내용이 담겨 네,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최종 판결이 나와봐야 되지만 공소장에 보면 네, 범행 기간은 2011년 11월부터 5년간인데요. 범행 횟수는 수가 22번. 네. 22번이고요. 피해자가 총 13명이나 됩니다. 네, 공통점은 전부 자기 주변에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범행 유형은 이제 대부분이 폭행인데요. 던지기, 발차기, 네. 침 뱉기, 욕설 등인데 던지기가 가장 많습니다. 던지는 네. 거 보면은 그냥 12번? 물건도 있지만 네. 예, 사실 위험한 물건들도 있어요. 다 던집니다. 들면, 네. 철제 전지가위 같은 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밀대도 역시 위험한 물건이고요. 네. 화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특수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제가 공소장 갖고 있는데 사본을 갖고 있는데 운전하는 기사분께 뒷좌석에 앉아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 있고요. 너 때문에 늦었잖아 하면서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차면서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은 후에 고성을 질렀다. 뭐 또 다른 운전기사에게는 물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컵을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졌다. 뭐 이런 주로 던집니다. 이유를 보면 사소해요. 굉장히 네. 사소하죠. 우선 뭐 생강을 충분히 사놓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네. 맞습니다. 그걸로도 맞고요. 네. 또 화초에 줄 간격을 못 맞춘다는 이유로도 맞추고요. 네. 약속 장소에 늦었다고 때리고 신발장 청소하는데 기름을 많이 묻혔다고 때리고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폭행을 네, 하기도 합니다. 꽃포기를 뽑아 꽃을 이렇게 화분에서나 뭐 하단에서 김혜자 씨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례와는 안 맞군요. 네. 다음 던지기까지 맞나요? 네, 던지기 보고 욕설은 정말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공소장에 나온 욕설의 혐의들을 욕설이 근데 다 별표 처리하셨네요. 저희가 제가 공소장에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네,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보조 주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뭐 같은 하고 쇠파리 뭐 같은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저 무슨 영화에 무슨 중국 조폭들 쓰는 그런 사람을 걷어찬 혐의도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사다리를 사람도 걷어차고 사람 올라가 있는 사다리 걷어찬. 네, 이거는 이제 2014년 4월 일인데 그 자택에 있는 정원에서 이 피해자가 3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일을 빨리 못하느냐 하면서 이 사다리를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그런 상처를 입은 사건도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침을 뱉었다는 내용들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폭행도 폭행이지만 이 문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봤는데요.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면은 무릎 꿇어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린다는 거예요. 꿇고 얼굴에 침 뱉고 그냥 욕은 모든 사건 폭행 사건에 다 욕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차마 전해드릴 수 없을 만큼의 정말 험한 욕들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결국 모욕감을 주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금 13명이나 피해자가 나오는 것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피고인의 1층 주방에서 피해자를 호출했는데 곧바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봐라고 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공소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뭐 유아기적이라고 합니까? 퇴행적이라고 합니까? 이런 거 화나면 주로 아이들이 이런 거 하잖아요. 아이들도 다 이렇게 하진 않죠.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뭐 그 자신들의 주장으로는 그 분노 조절 장애를 겪었고 그거에 따른 뭐 진단서까지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요. 심리학자가 이 사건의 내용들을 살펴본 사람의 얘기를 보니까 진짜 분노 조절 장애 환자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조절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한다고 보는 게 뭐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공감이 됩니다. 평생을 살면서 분노를 조절할 필요가 없다 보니 저런 행태가 몸에 배어버렸다. 분노 조절 장애라기보다는 화가 참 많은 사람인데 남편인 조양호 회장이나 공식 석상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건데 화면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참 뭐 일반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우아한 재벌 총수 일가 같습니다. 남편 앞에서만 이상하게 또 얌전했다고 하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뭐 이제 아무래도 대한항공 그 말씀은 자신보다 센 권력은 오직 남편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이나 뭐 재단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봤던 사람 얘기들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우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받을 때 모습 잠깐 볼까요? 구속영장 2번 기각되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렇게 보면 또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특히 외부 석상, 공식 석상에서는 전혀 저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본인이 예를 들면 부리는, 그러니까 본인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그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분을 사고 있다고 보고요. 피해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게 무슨 소송을 걸거나 자신을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이명희 씨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음식해주는 사람, 기사분, 가사 도우미, 정원사. 필리핀 가정부 고용 문제는 그러면 기소가 따로 돼 있습니까? 그거는 먼저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이 따로 가고 있습니까? 먼저 지금 기소가 돼서 같은 법원 지금 이번에 중앙지법에 고소 제기가 됐잖아요. 이제 지금 중앙지법법원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입건된 사람이 이 이명희 씨 외에도 이 첫째 딸 조연아 씨 그리고 또 이제 대한항공도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혐의를 다 정리했는데요. 표보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가족 전부 다 볼까요? 네. 먼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70억 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 중이고요.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땅콩 여행 사건이 이미 종료가 됐고요. 저 필리핀 가정부 불법 고용 관련된 부분도 재판 회부되는데 이거는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네. 벌금형으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관세법 위반으로 또 지금 수사받고 있고요. 네. 또 이 조원태 사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상표권을 저거는 기소가 안 됐네요. 한진칼에 부당하게 귀속해서 돈을 받았다는 건데 이건 불기소됐고요. 네. 조현민 전 전무는 지금 관세법 위반으로 또 수사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요. 네. 저기 국민연금 동원해서 정부가 대한항공에 대해서 주주 권한을 좀 더 강하게 행사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소중한 은퇴 자금을 국민연금이 이제 대신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걸 대한항공에 투자를 해서 대한항공 2대 주주 자리에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그런데 이렇게 갑질 사건이 터지면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주주권이 침해받으니까 국민들이 손해 보니까. 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게 어떻느냐. 근데 그걸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신 나가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 주주권에 걸맞게 이사진 교체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의 개입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 국민 여론도 있고 정부에서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영의 의사개진을 하겠다 이런 네.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